독립 시행의 확률 시간인데, 지난 시간 영상을 복습해 본 사람은 알 테고 안 본 사람은 모르겠지만, 돌려주세요. 네. 지난 시간 영상에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지난 시간을 조건부 확률에 대해 너무너무 열심히 떠들었는데 필기와 몸동작만 나오고 입은 뻐끔거리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올려주시죠.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을까요? 어차피 오늘 독립시행 하는데. 그래서 내 보관은 내 보관은 뭐 후시 녹음이라도 할까? 내 보관은 지금 조건부 확률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볼 생각이에요. 나 진짜. 야, 우리가 지금 사실은 조건부 확률 단원이죠. 예. 조건부 확률 단원인데, 이제 확률을 통합 정리해 보면 이제 어떤 얘기가 되냐면, 확률에는 이제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있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확률에는 덧셈 정리와 곱셈 정리가 있다. 그래서 덧셈 정리라 함은 두 개 이상의 사건이죠. 두 이상의 사건에 대하여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에 대하여 이런 법칙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A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빼기 A 교집합 B의 확률, 요거를 가지고 있다는 건데, 이 와중에 이제 특히 A, B가 배반일 때, 배반 사건, 결과가 나타나는 시점을 중심으로 두 결과 또는 그 여러 개의 사건의 결과물이 동시에 보여질 수 없는 사건, 동시에 나타날 수 없는 사건, 그런 사건을 배반 상태라고 하고, 배반일 때 이 교집합 확률이 0이 되면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하면 된다라고 해서 덧셈 정리. 이다. 이게 그러니까 덧셈 정리의 특별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더 주안점을 가진 어떤 특수 사건의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곱셈 정리는 뭐냐면 바로 요 녀석 얘기예요. 요 녀석 얘기라서 A 그리고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 얼마냐라는 건데, 이 녀석을 A가 먼저 시행을 실시하면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준다. 그래서 곱셈 정리를 하고요. 또는 B가 먼저 시행을 했다라고 하면 B가 일어날 확률에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을 이렇게 곱해서 만드는데, 바로 요 부분이 이름이 조건부 확률이다.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모르면 이쪽을 쓸 수가 없으니까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방법, 그 유형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문제를 쫙 푼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내일 뭘 할 거냐면, 내일 원래 순서대로 하면은 진도상으로는 이산 확률 분포를 들어가야 되는데, 확통 진도가 좀 괜찮아요. 겨울 치고. 그래서 확률을 조금 더 밀도 있게 다뤄보자라는 의미에서 내일은 센수학 B단계에서 20문제를 추려가지고 그걸로 문제 유형을 좀 더 볼 거예요. 정확하게는 조건부 확률과 독립시행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이번 시간에 배울 거. 이렇게 할 거니까 그때 조건부 확률에 좀 더 어떤 소소한 유형들, 세부적 유형들은 다뤄볼 테니까 지난 시간 영상 날아간 건 너무 아쉬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특히가 있어요. 특히 A, B가 독립일 때, B가 독립일 때, 그러니까 배반 사건과
독립사건이 이제 문제를 어떤 특별하게 만드는 구성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독립의 반대말은 종속이고요. 종속사건에서 이것을 이제 쓰면 돼요. 종속사건에서만 조건부 확률이 문제로의 가치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AB가 독립이 되면 A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B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요. P, B와 같다고. B가 일어났다는 전제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그냥 A가 일어날 확률과 같아요. 따라서 A와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냥 두 확률을 곱한다 라고 해서 곱셈 정리인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구하는 법을 중점적으로 이제 문제화해서 보았다면 오늘은 요걸 해보자는 거예요. A, B 사건이 독립일 때 A 사건 그리고 B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A 사건과 B 사건을 그냥 확률을 곱하는 것과 같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라는 건데, 자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단원명을 아예 따로 떼가지고 그러면 독립 시행의 확률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칸을 마련하는 거예요. 독립 시행이라는 건 내가 어떤 그 시행을 여러 번, 여기서 이제 횟수가 등장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 번 시행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 번 시행을, 독립된 사건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피렁이가 제비 뽑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제비 뽑느라고 힘들었는데 영상이 날아가 버리는 바람에 다시 뽑아야죠. 제비 뽑을 때 10개의 제비 중에 당첨 제비가 2개 들어있는데 내가 진이한테 내밀어도 진이가 보고 에이 당첨 안 됐네. 당첨됐다. 뭐 어느 사건이 일어나건 간에 도로 집어넣으면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복원 추출이라고 부릅니다. 복원 추출. 뽑고 버리는 건 비복원 추출. 복원시킨다 그 말이야. 복원시킨다. 그래서 복원 추출을 가지고 어떤 시행을 하면 그건 100% 독립사건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이한테 내밀었을 때도 당첨 확률은 5분의 1, 10분의 2고 그 상태에서 다시 복원시켜서 피령이한테 내밀어도 그 사건의 확률은 5분의 1이니까요. 그리고 그래서 2명에게 각각 뒤밀었을 때 이걸 둘 다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 진이 그리고 피령이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으면 5분의 1 곱하기 5분의 1 하면 된다. 이게 독립시행이에요.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그러면 확률 곱하면 됩니다로 끝나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우리 처음 얘기할 때 제가 표본 공간의 예시를 들면서 윷놀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윷놀이는 나이 먹은 사람들이 잘한다. 그건 말판을 놓는 걸 잘하는 건데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도개, 권륜, 모가 나올 확률을 경험적 토대로 알고 있다. 개가 가장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도와 걸 중에는 걸이 조금 더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리고 많이 던져본 사람들은 알아요. 이상하게 윷보다 모가 더 많이 나오네. 모가 더 좋은 건데. 하는데 모가 더 많이 나와요 실제로. 요 얘기로 돌아가 보죠. 이게 사실은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윷가락을 보시면 요렇게 생긴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둥근 면을 등면이라 하고 납작한 부분을 배면이라고 합니다. 요 깎는 정도에 따라서 등면과 배면이 나올 확률을 다르게 만들 수가 있는데 주로 이제 그 확률을 애매하게 만들어서 이걸 도박판으로 노는 사람들의 윷가락을 잘 보시면 원형에서 끝만 탁 날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변수가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게 등면이 나올 확률이 여기가 판판하기 때문에 등면이 나올 확률이 아무래도 좀 높아요. 아무래도 좀 높아요. 5분의 3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배면이 나올 확률은 5분의 2. 요런 구조입니다. 가운데 서는 건 없다고 하고.
뭐 윷이 이렇게 서면 어떡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윷은 무조건 넘어지고 그리고 배면이 완전히 바닥에 닿지 않으면 등면이 아닌 걸로 이게 어성쩡하게 서도 배면으로 칩니다. 아시겠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윷가락을 말이야. 윷가락을 하나를 던져. 그러면 등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3, 배면이 나올 확률이 5분의 2죠. 그럼 내가 양손에 두 개를 들어. 그리고 부딪히지 않게 던졌다고 해. 영향력을 줬다 또 이러면 안 되니까. 부딪히지 않게 두 개를 딱 던졌다고 쳐. 그러면 이 두 개의 윷가락이 얘는 등면 나오고 얘는 배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유를 생각해. 얘가 등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배면이 나온 거야? 맞아? 아니지. 인과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등면, 배면, 등면, 배면. 다 독립이에요, 이게. 사건이. 윷가락 두 개가 서로 독립사건이라고.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윷가락을 몇 개 던지죠? 윷가락을 4개 던집니다. 잠이 없겠다. 네, 실제로 윷가락을 4개 던집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4번의 독립시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독립시행에서는 이거를 한 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던지나 아니면 4개를 뭉쳐서 한 번에 던지나 같은 시행이에요. 4회 시행으로 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윷가락들이 부딪히는 변수는 상관없어요. 그것조차 우연이라서 독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부딪히면 꼭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그래? 이유는 같이 던지니까 부딪히면. 아니 그게 아니라 결과에 대한 이유 말이야. 아, 개가 나왔는데 이게 부딪혔기 때문에 개가 나온 거야? 안 부딪혔으면 거리 나올 애가? 그럴 수도 있죠. 반대도 있잖아. 아, 그러니까 결과가 우연에 의한 시행이면 얘네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건 변수가 안 돼요. 이해돼요? 사실은 될지도 모르는데 아닌 걸로 쳐요. 그래서 독립시행에서는 잘 기억하세요. 독립시행에서는 주사위를 한 개를 3번 던지나 3개의 주사위를 한 번에 던지나 무조건 3회 시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윷가락 4개를 한꺼번에 던지는 것도 역시 4회의 시행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일단 도와 개만 해볼까요? 도와 개만 해볼게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도가 나온다는 건 배면이 하나죠. 니네 윷놀이 할 줄 모르냐? 저 알아요. 저도 압니다. 옛날에 많이 했어요. 이거 말해주고 하면 되지 뭐. 이게 도야, 필영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게 도야. 알겠어요? 등면이 3개, 배면이 1개 나오는 걸 도라고 해요. 그럼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야? 생각해봐. 이게 나올 확률은 얼마야? 필영아. 얼마일까? 그러니까 숫자를 답을 말하라가 아니라 어떤 식의 계산을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그러니까 이게 배면일 확률이 얼마라고? 5분의 2. 필영아. 응? 필영아. 5분의 2. 그러면 얘가 배면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등면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등면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5분의 3. 역시나 얘는 5분의 3. 얘는 5분의 3. 좀 짧게 계산을 해보려고 하면 5분의 2가 1개, 5분의 3이 3개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확률이냐? 아니라고요.
이게 도가 나올 확률이냐? 아니라고요. 왜냐면 왜 꼭 맨 첫 번째 던진 아이 또 혹은 맨 왼쪽에 있는 아이가 등면이어야만 해? 그런 거 아니잖아. 이걸 순서대로 한 가락씩 던졌다고 할 때 요 녀석이 등면이고 요 녀석이 배면이어도 돼요. 그럼 그때의 확률은 얼마냐면 5분의 3 곱하기 등면, 배면 5분의 2 곱하기 등면 5분의 3, 등면 5분의 3이에요. 이해돼요? 근데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걸 한꺼번에 계산하자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5분의 2의 1승 5분의 3의 3승이 되죠. 이해돼요? 그럼 계속해 봅시다. 5분의 계속해 봅시다. 그럼 요 녀석이 배면일 때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될 텐데 이 결과적인 계산은 뭐냐고. 5분의 2가 하나, 5분의 3이 3개. 마지막 요 녀석이 배면일 때 그럼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3 곱하기 5분의 2는 5분의 2가 하나, 5분의 3이 3개. 자, 방금 전에 말한 배 등등등, 등배 등등, 등등배 등, 등등등배는 무슨 관계일까요? 얘네들. 다 무슨 관계일까요? 이 네 개의 사건? 아니에요. 이 네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입니다. 배 등등등과 등배 등등은 시간적인 순서에서 동시에 결과를 보일 수 없는 놈이라니까. 하나가 나오면 다른 세 개는 안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네 개의 사건은 배반 사건이에요. 배반 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한다고? 다 더해준다고요. 다 더해준다고. 얘네들끼리 독립이지. 이 사건들끼리. 독립 사건들, 배반 사건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네 이 네 개의 확률을 다 더해주는 것이 도가 나올 확률입니다. 그러면 더할 건데 어떤 미친놈이 이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하고 그걸 더하기 이러고 있어. 왜 그래야 돼? 곱하기 4. 그렇지. 이게 누가 봐도 똑같은 확률이잖아요. 이 똑같은 확률이 우연이야? 우연? 이거 우연이냐? 네 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미안해. 아니, 필연이에요. 왜냐면 도가 한 번, 도가 뭐래? 배면이 한 번, 등면이 세 번이라는 그 결과에 대한 확률이 각각 독립시행이기 때문에 얘가 일어났다 해서 그 뒷확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까 무조건 등 세 개 나올 확률과 배 한 개 나올 확률의 곱이 이 한 번의 사건의 확률이란 말이야. 그럼 저 그러면 곱하기 4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시 4개니까 저게 도가 나올 확률이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이 4개 중에 하나만 뒤집어지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곱하기 4를 그런 의미에서 그렇지.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이걸 유도시키려고 하는 거야. 여기가 이걸 4개를 합치면 확률이 4 곱하기 5분의 2가 1개, 5분의 3이 3개인데 이 4의 실체가 뭐였냐는 거야. 이 4의 실체가. 내가 지금 일일이 다 써서 4야? 일일이 다 써서 4야? 그게 아니라 결국 내가 배면이라고 하는 한 녀석을 타겟으로 삼으면 이 녀석이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 여기서 나올 거야를 고르는 결과잖아요. 예, 그게 바로 O 콤비네이션 4라는 겁니다. 4. 왜 5예요? sorry. 4 콤비네이션 1이라는 겁니다. 4개의 육가락 중 하나를 골라 그 녀석이 배면을 내놓기. 지금 근데요 같은 얘기니까 어. 결과적으로 4개 중에 하나만 뒤집어지면 된다는 거죠.
나머지 3개는 그대로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4C3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리 뽑듯이 그냥 걔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를 계산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 물가에 5개라고 치면은 그 5C를 한다던가 그래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개의 확률이 얼마겠냐고 생각해봐. 개라는 건 등면이 2개, 배면이 2개면 되는 애예요. 등면 2개, 배면 2개. 일단 이 2개의 확률은 얼마겠어? 2개의 확률. 5의 2승에 5분의 2. 5분의 2가 2개, 5분의 3이 2개겠지. 예. 그런데 이 확률이 몇 번 나오냐고, 몇 번. 몇 번. 예. 4개 중에 배면이든 등면이든 아무거나 2개가 나올 확률, 나올 개수를 곱해주면 요만큼의 확률이 된다. 이런 거죠. 희원이 알아들어? 진짜? 질문하면 할 수 있어? 다시 질문할게. 다시 질문할게. 요즘 유명한 타자가 누가 있지? 김하성이 있어. 김하성이 요즘 타율이 얼마냐? 3할이라고 해. 에? 그러니까 안타 칠 확률이 홈런 포함하여 안타 칠 확률이 3분의 1이라고 하자. 3분의 1. 그럼 어제자 뉴스에 내가 스포츠 뉴스를 딱 보는데 김하성 5타수 3안타 폭발 이런 기사를 읽었어. 5타수 3안타 폭발 이게 무슨 뜻이냐면 5번 쳤어, 3번 쳤어. 어제 경기에 김하성이 5번 타석에 나와서 그 중에 3번을 안타를 쳤대. 자, 이 확률은? 5C 3 곱하기 3분의 1의 승수죠. 3분의 2죠. 자, 나는 지금 희원이한테 묻고 있는 거야. 희원아, 이 확률이 얼마야? 5타수 3안타. 5C3. 3분의 그냥 들은 거 따라한 거 아니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1번 타석, 2번 타석, 3번 타석, 4번 타석, 5번 타석에 김하성이 들어섰겠지. 난 어제 경기를 못 봤어. 뉴스만 봤어. 예, 뉴스만 보고 5타수 3안타 장렬 이것만 딱 봤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3안타 쳤나 보다. 안타, 아웃 이렇게 당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확률을 구하면 안타 칠 확률이 3개, 3분의 1에 3승. 아웃될 확률이 그러면 3분의 2 나머지니까요. 나머지. 예, 나머지의 확률이 제곱 이건가 보다. 예, 라고 하면 야, 걔 아니야. 그렇게 1, 2, 3 타석에 연타석으로 안타 치지 않았어.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5타수 3안타의 결과는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확률을 계산한다는 건 이럴 수 있는 모든 사건을 배반 사건으로 구한 다음에 그 배반 사건의 확률을 다 더해주게 되는데, 예, 우리에게 이제 좋은 것은, 이 독립시행이 좋은 것은 이 한 줄의 사건 어떤 결과의 확률도 다 이거라는 거야. 다 이거. 그럼 이게 몇 번 일어나냐? 그것만 보면 되는데, 이 표를 작성했을 때 5타석 중에 안타 칠 3타석을 고르거나 또는 5타석 중에 아웃될 2타석을 고르거나 아무거나 해도 돼요. 아무거나.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타겟팅한 사건, 너희가 주목한 사건에 대하여 고르면 된다. 이렇게 정하시면 돼요. 원칙을. 내가 고른 사건이 뭐냐? 안타 칠 확률을 골랐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의 확률은 5 콤비네이션 3분의 1의 3승 나머지의 2승 이렇게 되면요. 뭐가 좋으냐?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뭐가 좋으냐? 항상 요거와 무엇 하나가 일치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내가 그만큼의 그 사건이 일어날 경우를 고른 다음에 그 확률을 곱했으니까요. 이해돼?
그러면 요 녀석도 모두 다 나머지가 되는데요. 요 나머지를 잘 기억하세요. 나머지. 무슨 나머지냐? 얘는 이 확률이 되지 못한 나머지 확률. P1-P가 되는 겁니다. P1-P. 요 사건. 그런 나머지가 되고, 요건 뭐의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저거 3의 나머지가 5번 쳤잖아요. 총 시행 횟수 중 내가 타겟팅한 사건 말고 나머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지금 내 얘기 계속 들으면서 자꾸 머릿속에는 저거 뭐랑 같은 건데 라고 계속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계속 정말 어디서 들은 말인데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번 시간 거 복습이죠. 아니, 나는 독립시행 설명하고 있잖아. 무슨 저번 시간 독습이야. 저번 시간 복습은 요전 거 내용의 조건부 확률로 끝났고, 지금 나 독립시행의 확률 설명하고 있잖아.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그래서 1회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1회 시행 시 확률. 이걸 개별 사건의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개별 사건의 확률. 그러니까 김하성이 안타를 쳤다. 그럼 내가 안타에 타겟팅을 했으면 안타의 확률 3분의 1이 되는 거고, 김하성이 아웃당했다. 아웃에 타겟팅을 했으면 3분의 2가 개별 시행의 확률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윳가락을 내가 등면으로 타겟팅을 했다. 그러면 등면이 5분의 3, 내 개별 시행의 확률이 되는 거고, 배면을 타겟팅했다. 그러면 배면이 P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 횟수 N, 요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개별 시행의 확률을 P라 하고, 그 독립적인 시행을 N회 실시했을 때 라는 시행 횟수, 이 두 개를 들면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독립시행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다 통일되어 있다는 거죠. 통일돼. 사건을 내가 독립이라는 판단을 딱 하는 순간, 이거 독립이다! 라고 그게 판단이 내려지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식입니다. 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원하는 사건이 R번 발생할 확률은 N 콤비네이션 R. 이 R은 뭐랑 통일된다고? P의 R승. 그 개별 시행. 내가 타겟팅한 사건의 R승. 그리고 나머지 확률.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요.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지금 윳가락이나 김하성의 타율에 대해서 내가 이게 상황을 줬잖아. 그 상황으로 판단을 하세요. 총 N번의 시행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순서 관계없이 R번만 발생하면 돼. R번 발생했으니까 그 발생의 확률이 R번 거듭제곱 되겠지. 독립시행으로. 그리고 나머지의 확률이 나머지 횟수만큼 발생을 하겠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 개, 걸, 윳, 모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면 얘가 4시 1에 5분의 3의 4승 이렇게 되고요. 얘가 4시 2에 5분의 2의 제곱 5분의 3의 제곱, 이거 3승이네. 이렇게 되고요. 거리 4시 3에 5분의 2의 3승 5분의
3의 1승이 되고요. 유세 확률이나 모의 확률은 모두기 때문에 4시사 4시제로는 1이죠. 안 쓰면 돼요. 그냥 얘는 유승 5분의 2의 4승이고 모는 5분의 3의 4승이란 말이에요. 당장 이 둘만 비교해봐요. 누가 더 큰지. 그죠? 분자가 1이라도 더 큰 애가 확률이 더 높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거 계산해 보시면 너무 당연하게도 모두가 다 다른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 대단하죠. 예. 대단한 거예요. 이래서 게임이 재밌는 거예요. 만약에 동전 4개로 윷놀이를 한다고 해봐요. 진짜 재미없어, 그거. 앞면, 뒷면의 확률이 2분의 1씩이면 이렇게 확률이 개를 중심으로 걸과 도가 같고 모와 유시 같아요. 요렇게. 완전 재미없는 게임이 돼요. 조금 딴 얘기긴 한데 백도 나올 확률은 어떻게 백도는 특정하죠. 그렇지. 백도는 특정 확률 하나가 뒤집혀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요거에서 이게 없어지는 거지. 이게. 아 독립 그냥 그 아이가 뒤집혀야 되는 거니까. 그럼 전체에서 도가 나올 확률에서 그것도 빼면은 도가 나올 확률과 백도가 나올 확률을 이걸로 쪼개야지. 이거 뻔하잖아. 이게 4개니까. 근데 그러면 음. 그러니까 저게 원래 경우의 수가 음. 5개 도, 개, 걸, 윷 모였잖아요. 음. 근데 저희 그럼 경우의 수가 음. 백도까지 추가되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이거 합치면 무조건 1이에요. 얘 합치면 1이에요. 다른 사건 안 일어나지. 그러니까 백도라는 건 여기서 일반 도 3개와 백도 하나로 쪼개지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도는 아마도 나 어렸을 때쯤 등장한 애 같은데 한 30년 역사밖에 안 되는 거고 윷놀이 역사는 이제 몇 100년에서 더 올라갈 테고 그러니까 이제 더 재밌게 만들기 위한 뭐 변수를 이렇게 하나 더 만든 거지. 아무튼 아니 우리 조상들 수학 진짜 잘했어. 옛날 그 문헌들 살펴보거나 우리 역사적 그 자료로 남은 건축물들이나 이런 거 볼 때 수학과학을 굉장히 잘한 민족이에요. 굉장히. 내가 출신학과가 재료공학과잖아. 이제 재료공학 쪽에서 볼 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속을 다뤘던 기술이라든가 이제 그 도자기 무기재료가 이제 그거거든. 그 도자기 진흙 다루는 솜씨나 이런 게 이제 와서 컨버싱이니 신터링이니 페이스 트랜스퍼니 막 이렇게 외국 용어 갖다가 붙이는데 알고 보면 우리 조상들이 그냥 물 넣어, 물 빼, 이런 방식으로 굉장히 고도의 과학적 지식을 가지고 다뤘던 애들이에요. 공부해보면 해볼수록 놀라워. 자, 그래서 여기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다. 지금 내가 얘기한 것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풀면 되는데 혹시 앞 페이지 여기서 질문 있으면 해보세요. 30번 30번 보자. 글이 길면 일단 읽기가 싫지. 서로 다른 2개의 주사위를 던져 나온 눈의 수가 같으면 1개의 동전을 4번 던지고 나온 눈의 수가 다르면 1개의 동전을 2번 던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까지를 끊어서 먼저 좀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해를 해봅시다. 여기서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단원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단원은 공식으로 해결이 되는 단원은 이게 독립시행의 사건 맞아? 이것만 판단하면 되거든. 독립시행 맞아? 이게 판단이 되는 순간 공식이 들어가니까 뭘로 판단할까? 뭘로 독립시행을 알 수 있을까? 대충 상황 판단해보면 알죠. 근데 이게 몇 가지 아주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내가 이거 독립시행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재료. 그중 첫 번째
첫 번째가 뭐냐면 가지고 노는 재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어요. 내가 방금 전에 얘기한 윳가락, 주사위, 동전, 화살. 화살이 뭐예요? 관역판에 이렇게 화살 꽂는 거, 내지는 내가 이렇게 다트 던지는 거. 야, 주로 뭐냐, 이거? 놀이. 주로 야바위 도구들. 그래서 주로 야바위 할 때 쓰는, 돈 놓고 돈 먹기 할 때 쓰는 도구들 있지. 얘네들 등장하면 독립시행이에요. 아시겠어요? 왜냐면 이게 독립시행이 아니고 앞사람의 경기가 뒷사람의 경기에 영향을 끼쳐버리면 누가 돈 내고 그 게임을 하겠니? 절대 안 하지. 그래서 독립이어야만 하는 거야. 알겠어? 카드놀이를 하는데 트럼프 이거 카드놀이를 하는데 딴 사람이 그 다음 판 이길 확률이 더 높다 그러면 누가 그 게임을 해? 아무도 안 하지. 이해되겠어요? 예, 판을 돌릴 때마다 새로운 독립시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도박을 하는 겁니다. 도박 권장.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도박 얘기는 따로 해줄게 내가. 큰세 법칙으로. 수학을 공부한 자들은 도박을 하지 않아요. 확률을 알기 때문에.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는 야바위 도구들이 등장을 하면 독립시행인 줄 알아라.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그 상황이 복원 추출일 때, 다시 넣는다 이 말이 들어오면, 공을 꺼내어 보고 다시 넣는다, 제비를 뽑아 보고 다시 넣는다, 뭐 이렇게 뭐를 했다가 그걸 원상태로 도로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복원시키는 상황이 나올 때 그때 독립시행입니다. 아시겠죠? 자, 야바위 도구, 그 다음에 복원 추출, 그리고 마지막은 억구나 문구 기호 가지고 하는 건데, 율자가 등장하거나 퍼센티지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몇 번에 몇 번 꼴로라는 말이 등장하면, 몇 명에 몇 명 꼴로, 4명에 1명 꼴로 안경을 쓴다고 한다 라거나, 이게 똑같은 말이 안경 낄 확률이 25%일 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자, 확률이. 아니야. 그런 율이 아니고 불량률, 고장률, 출산율, 이런 율자가 등장할 때나 기호에서 퍼센트, 아니 차이 없어. 율이 곧 확률이야. 통계적 확률을 내가 지금 표현을 못해서 그러는 거야. 단어를 쓰질 못해서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계적 확률이 주어지면 독립시행인데, 하여튼 몇 번에 몇 번 꼴로 이런 말이 등장하면 독립시행이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독립시행을 좀 공부해본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야바위 도구를 2개 다 던져요. 그죠? 주사위도 던지고 동전도 던져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n회 시행할 때 n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그 n이 주사위 2개인지 동전 4번인지, 그럼 여기 나오는 동전 2번은 뭐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헷갈려요. 야바위 도구가 2개가 나오면. 근데 아닙니다. 잘 읽어보시면 동전이 n회가 맞아요. 여기서 독립시행의 재료는 동전입니다. 동전 4번 던지고 동전 2번 던지고, 그러니까 n equal 4인 사건과 n equal 2인 사건이 각각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n equal 4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주사위로 결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2개 던지면 무조건 전 사건은 36이고, 여기서 말하는 두 눈의 수가 같은 게 몇 번 일어나? 6번. 그럼 36분의 6이 얼마야? 6분의 1. 이렇게 심플하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6분의 1의 확률로 이 일이 벌어지고, 그리고 아시겠어요? 이 일이 벌어지고, 서로 다른 눈이 나오면 하면 6분의 5의 확률로
6분의 5의 확률로 n equal 2인 이 사건이 벌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위를 던지는 거 보면 알겠지만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같은 눈에 나왔다라는 사건과 다른 눈이 나왔다라는 사건은 배반이에요. 배반이니까 두 확률을 더해주게 돼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동전의 좋은 점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얘기하자, 이건. 하여간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어보자. 이 시행에서라는 건 이제 동전 4개 던지는 사건, 동전 2개 던지는 사건 중에서 동전의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같을 때. 그러면 4번에서는 몇 번? 2번. 앞면 2개, 뒷면 2개. 돈전을 2번 던지는 거예요. 한 번. 네, 그걸 동시에 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앞면이 나온 횟수와 뒷면이 나온 횟수가 같을 때. 그리고 때? 같을 확률이 아니고 때? 조건부 확률이네.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번 사건을 끊어가면 그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앞면 개수하고 뒷면 개수가 똑같은 사건이 벌어졌어. 그럴 때 동전을 4번 던졌을 확률을 구하라는 이 분모를 구성하는 두 개 중에 요쪽 6분의 1에 n equal 4일 때의 사건을 얘를 1로 올리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조건부 확률. 이 자체 시행이 조건부 확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럼 이제 이 안쪽만 채우면 되는데 처음에 뭣도 모를 때는 이제 여기를 채울 때 이런 식으로 해요. 4 콤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자, 여기서 2분의 1 중 왼쪽에 있는 2분의 1은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에요. 헤드예요, 헤드. 그리고 이 내가 4회의 동전 중에 2개를 고른다의 이 2개가 바로 앞면이 나올 횟수예요. 내가 그렇게 타겟팅을 한 거야. 그러면 나머지가 2개, 나머지 확률이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이쪽은 2 콤비네이션 1 역시나 2개의 동전 중 앞면이 한 번 나와야 하고 2분의 1에 1승, 2분의 1에 1승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여기다가도 4 콤비네이션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열심히 계산하면 됩니다. 열심히 계산하면 답이고 제발 부탁인데 이런 거 좀 보이면 얘들아 6분의 좀 보이면 동시에 지우고 출발 좀 해라. 다 계산하지 말고. 알겠지? 할 계산만 해. 그리고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가 뭐냐면 동전이라거나 아니면 게임의 승패라거나 이럴 때 확률이 2분의 1인 경우 있어요. 2분의 1인 경우. 그 2분의 1은 내가 타겟팅한 확률도 2분의 1이고 나머지의 확률도 2분의 1이야. 근데 이쪽의 결과가 늘 어떤 식이냐면 P의 N승 1-P의 N승이 아니고 P의 내가 원하는 사건 R승 N-R승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도 2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일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지? 그냥 2분의 1만 n번 일어나는 거죠. 왜? 근데 A랑 B가 있어요. 근데 이게 A랑 B랑 싸웠을 때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고 누가 지면은 그건 2분의 1이잖아요. 누군가가 이길 확률, 승패가 날 확률. 승패가 날 확률이 200이죠. 근데 A랑 B가 상대 전적이 있으면 그건 문제에서 알아서 준다. 그 상대 정적을 따로 내주는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말만 가지고 확률을 예측하면 안 돼. 수학 문제는 늘 줘야 돼.
그래서 그 중에 AB가 그냥 붙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다라고 주는 거지, 문제에서. 그렇게 주면 이렇게 하란 얘기야. 너무 디테일로 들어가지 말고 그런 상황적 가정은 문제를 보면서 얘기하자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확률이 개별 시행의 확률이 2분의 1인 사건은 이 뒤쪽을 복잡하게 쓰지 말란 얘기야. 복잡하게 쓰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만 딱 결정하고 바로 2분의 1의 총 횟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어떤 경우에도 2분의 1이 총 횟수 던진 걸로 나오니까. 여기도 EC1만 딱 써주고 2분의 1은 최고비죠. 2번 던졌는데. 아시겠어요? 자, 또 질문. 네, 31번. 뿅. 아, 이거 설명하려면 아니야. 이게 또 설명해야 될 그 기본 이론이 있어요. 예, 기본 이론이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안 하고 좀 가봅시다. 첫 번째 돌 때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문제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1 또는 2면 이런 말 읽으면 얘들아 요렇게 줄치고 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건을 확률로 좀 표현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5,000원을 받을 확률이 1 또는 2가 중요한 게 아니고 3분의 1이다가 중요한 거죠. 3분의 1이다. 3 또는 4이면 누가 그게 궁금하대. 3 또는 4이면이 아니라 한 개의 주사위는 총 6개의 눈이 있고 그 6개의 눈 중 3 또는 4의 확률은 3분의 1이라는 거예요. 3분의 1의 확률로 10,000원을 받죠. 그리고 아예 돈을 못 받을 확률도 3분의 1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사건 중에 뭐 하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이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을 들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3번 던져 15,000원의 상금을 받아버렸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15,000원을 받았을 때 이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15,000원 받을 확률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위에 15,000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소수의 눈이 적어도 한번 나왔다. 1 확률. 소수 적어도 1. 이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소수의 눈이 적어도 한 번은 나왔다. 1 확률. 한마디로 이번에도 역시나 조건부 확률을 질문한 겁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부터 밑에 깔아야 될 놈이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3번으로 15,000원을 구성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죠. 3번으로 15,000원을 구성하는 방법이 5,000원, 만원, 0원 이렇게 받으면 돼요. 5,000원, 만원, 0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면 돼요. 한 번씩. 그런데 이게 아까처럼 NCR 이렇게 못하는 이유는 사건이 3가지가 나오잖아요. 이 3가지 중 누구를 타겟팅할 건데 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건이 3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주사위를 3번 던질 거예요. 3번에 한 번씩 나오면 돼요. 그죠?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확률이 배반 사건으로 몇 번 나올까 요 생각만 해보신다면 사실은 5,000원, 만원, 0원, 5,000원, 0원, 만원, 만원, 5,000원, 0원, 만원, 0원, 5,000원, 0원, 5,000원, 만원, 0원, 만원, 5,000원
나 지금 6개 다 쟀는데. 한마디로 이 1번 사건과 2번 사건과 3번 사건이 줄 서는 것의 개수만큼 나온다는 거죠. 3팩토리얼 6번.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고. 그러니까 독립시행의 사건의 확률의 공식에 콤비네이션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그 콤비네이션은 내가 몇 번 중 몇 번이라는 거를 쉽게 세려고 동원한 것 뿐이지 실상은 나올 수 있는 배반 사건을 다 적으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세 사건이 한 번씩 등장할 모든 배반 사건은 이 세 개의 사건이 줄 서는 방법의 수다라는 거예요. 3팩토리얼. 그에 반해 이럴 수도 있죠. 그죠? 뭐냐면 5,000원, 5,000원, 5,000원 세 번이 다 5,000원이 나와서 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반 사건이 없어요. 한 개지. 5,000원만 세 번 나와야 되는데. 이해하겠죠? 그러면 이제 15,000원을 받는 사건은 10,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0원과 5,000원 더하기 5,000원 더하기 5,000원으로 받는 이 두 개의 사건을 밑에 깔았습니다. 이런 15,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에다 올릴 사건은 뭐냐면 15,000원을 받긴 받았는데 되겠어. 소수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은 이러면 좀 황당해지죠. 소수의 눈이 적어도 한 번 나올 확률을 어떻게 계산해? 예? 적어도인데 이 중에서 지금 소수가 뭐가 있냐면 얘도 소수고요. 그리고 얘도 소수예요. 2, 3, 5가 다 소수잖아. 옛날에는 이거 사이시오 붙여갖고 소수라고 읽었었는데 아무튼 그 0. 얼마 하는 그 소수가 아니고 1 이외의 공약수를 갖지 않는 1 이외에는 자신의 약수를 갖지 않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갖는 그 수를 소수라고 하는데 소수가 각 확률마다 다 있어. 그러면은 막말로 얘기해서 이 말 들어주려고 그러면 3개 다 소수여도 되는 거고 아니면 이거 3번 나올 때 여기서 이 사건에서 3번 나올 때 이 한 번에 나머지는 뭐 나와도 괜찮고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못하지. 예, 그래서 전체라고 하면 바로 얘죠. 얘를 여기다가 일단 올려요. 이렇게 이 확률을 거기서 빼주는 거죠. 어떻게? 뭘 빼줘? 소수가 아예 안 나오고 15,000원 받는 경우를 빼주는 거죠. 그 경우를 생각해 보시면 의도한 거겠지만 고맙게도 각 확률들마다 한 개씩의 소수가 있으니까 반대로 따지면 한 개씩의 소수가 아닌 수가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똑같은 상황에 6 곱하기 6개에 하나씩 받는데 이때는 반드시 소수가 아닌 눈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여긴 1의 눈으로 5,000원을 받은 거죠. 여기는 6의 눈으로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여기는 어디 갔어? 아니구나. 얘는 4의 눈으로 10,000원을 받은 거고 얘는 6의 눈으로 0원을 받은 거예요. 요런 사건의 확률 하면 6분의 1의 3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더하기 이게 5,000원으로 3번 돈을 받은 건데 그 5,000원이 절대 소수가 아닌 애로만 받은 거지. 111 이렇게. 그렇게 해서 6분의 1의 3승을 요 사건만 빼주면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소수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소수가 아닌 거로만 15,000원 받은 거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이 미친 계산을 여기다 하고 두 번 할 이유는 없고 요렇게 해주면 뭐가 될까? 요렇게 해주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독립시행의 조건부 확률에 6건의 확률까지 들어가는 확률 계산법이에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어떻게 되냐? 최종 결론은 1에서 6 곱하기 3분의 1의 3승 더하기 1 곱하기 3분의 1의 3승을
6 곱하기 6분의 1의 3승에다가 1 곱하기 6분의 1의 3승한 것에서 빼주면 된다. 조건부 확률도 6건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또 영상이 남아버리면 반복해서 내가 해설지를 읽다가 또는 자기가 고민하다가 또 영상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자,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여기 이게 조건부 독립시행의 확률은 아닌데 이게 조건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유형이죠, 이거. 요 얘기 조금만 길게 할게요. 잘 들어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이거는 이제 모빌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토너먼트 자리 배치하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좌석 번호가 다 있어. 이게 서로 구분이 안 될 때, 그때가 이제 조 배치 방법의 수로 의미가 있는 거고, 나누기 하던, 그거는 여기 번호가 없을 때. 여기 지금 번호가 다 있어요. 그 자리가 지정석이고, 그리고 A, B, C, D, E, F를 여기다 배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얘가 원하는 사건이 뭐냐면 A팀과 B팀이 1회전에서 맞붙을 확률을 구하여라. 이걸요, 첫 번째 수학적 확률의 정의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전사건분의 특정사건으로 구하는 거예요. 얘를 전사건분의 특정사건. 그러니까 자, A, B는 생각하지 말고 여기 6자리에 저 6녀석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전사건이죠. 응? 그냥 아무 그거 없이 막 배치해. 가 6팩토리얼이에요. 1, 2, 3, 4, 5에 A, B, C, D 배치하기. 그럼 내가 원하는 특정사건은 뭐냐면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해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러면 A, B가 1회전에서 붙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를 내가 A, B로 이렇게 자리를 1, 2번에다가 박았다 라고 하면 얘네들은 자리를 바꿀 결정권이 없는 거잖아. 그러면 경우의 수가 하나죠. 하나. 내가 여기다 A를 여기다 B를 넣었다가 한 가지. 그리고 뒤에 3, 4, 5, 6에 A, B 말고 C, D, E, F가 줄 서는 방법이 4팩토리얼 가지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경우의 수죠. 내가 위치를 지정해 준 애는 경우의 수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참여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리를 바꿀 수 있다. 그럴 때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오히려 C, D, E, F에 초점을 맞춰서 C, D, E, F가 자리를 바꾸는 게 4팩토리얼 가지입니다. 4팩토리얼 가지. 이렇게. 그런데 A, B가 1회전에서 붙을 방법이 요거밖에 없어. 요거? 4, 5도 있죠. 아니, 이 안에서 BA도 있어. 1번, 2번 자석이 다르기 때문에 A, B와 B, A는 다른 걸로 치죠. 다른 걸로. 여기서, 요 전사건에서.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오는 경우, B, A가 이렇게 오는 경우, 또 A, B가 이렇게 오는 경우, B, A가 이렇게 오는 경우 해서 이런 경우의 수가 총 4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4팩토리얼에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 6팩토리얼을 6 곱하기 5 곱하기 4팩토리얼로 쓰면 되니까 이렇게 지우면 또 이렇게 계산하면 15분의 2라는 정답이 나오죠. 이게 수학적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배열로.
근데 이거를 이제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조건부 확률을 사용한 확률의 곱셈 정리로 계산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번에는 이게 오히려 이 C, D, E, F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번에는 A와 B에만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A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1회전에 B와 붙기 위해 요러한 요 위치에만 가야 되죠. 이런 자리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한테 먼저 선택권을 줬다고 하면 A가 여기나 또는 여기나 또는 여기나 또는 여기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라는 거예요. A에게 선택권을 줬을 때 그게 6분의 4죠. 6분의 4의 확률로 A가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하나에 A가 들어갔다고 하죠. 들어갔다고 하면 이제 B에게는 선택권이 A 사건이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B에게는 선택권이 몇 개가 있어요? 네, 5가지가 있죠.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중에 반드시 어디에 들어가야만 A와 1회전에서 붙어요? 2번, 4번. 여기에. 아니야, 2번, 4번 아니야. A가 여기 들어갔다는 전제라니까. 이게 어딘가에 A가 자리를 잡은 사건이잖아. 그러면 그 옆에 들어가야만 A와 1회전에서 붙는 거잖아. 5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게. A가 1번에 들어갔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그래서 이걸 또 계산해 보시면 정확히 15분의 2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2가지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에요. 수학적 확률로 전 사건분의 특정 사건을 계산하든지 아니면 확률의 곱셈 정리로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게 일어날 확률 이렇게 그 둘을 곱해서 처리하는 방법.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주로 길어요. 이게 수학적 확률이 주로 길어서 수학적 확률로 풀어놓은 어떤 문제를 간단하게 이렇게 조건부 확률로 푸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쪽을 많이 쓰면 쓸수록 실력이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쯤 할까요? 마칩시다.